네, 안녕하세요, 썸머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미어 캠페인의 마지막 영상, 나르시시스트가 나를 타겟으로 스미어 캠페인을 진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상황마다 굉장히 달라요. 이 나르시시스트가 벌이는 이 스미어 캠페인을 내가 인식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나르시시스트의 말을 다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르시시스트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닌다. 그랬을 때에는 내가 뒤에서 같이 반격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에게 너가 나를 건들면 나도 너를 건드려 버리겠어 라고 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너에 대한 평판을 깎을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사실은 이 영상에서 다루는 것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선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나의 적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공격하고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했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그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나르시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서히 물밑 작업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불씨를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누구 씨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그때 이렇게 문자 보내고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는 왜 혼자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했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사람들한테 감정의 불씨를 먼저 조금씩 퍼뜨려 놓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은, 이 타겟이 된 희생자는 굉장히 초반부터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이상하다, 분위기가 쇠하다, 단톡방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않는다든지, 갑자기 사무실에서 나만 빼고 분위기가 이상해진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을 가르면서 한 사람을 따돌리는 행위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교회나 커뮤니티나 어느 상황에서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어디서 많이 나오나요? 중학생?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나르시시스트는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정말 20대, 30대 나이를 먹어서도 끊임없이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야기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 스미어 캠페인의 초기 단계가 아니라 나르시시스트가 주변 상황을 이미 다 포섭하고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상황을 다 쥐고 있는 상황,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예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아주 잠깐 짧은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일시적인 행사여가지고 사람들을 대거 뽑았다가 몇 개월만 일하고 다시 이제 해산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성 일자리였는데 사람들이 서로 다 잘 몰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 부서에 있었던 한 나르시시스트가 저는 딱 그분을 봤는데 뭔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자부심도 있었어요. 자기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영어를 잘하고 이런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저랑 같이 어떤 번역 일을 해야 했는데, 제가 그분보다 일을 한 3배는 더 빨리 번역을 하는 거예요. 좀 웃겼던 게 그분은 안산에 살았는데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상태를 보면 자기 살고 있는 플레이스를 런던이라고 하고, 런던에서 찍은 사진이 아직도 카카오 프로필 사진이나 페이스북에 자기가 실제로 지금 런던에 있다고 한 거예요. 자기는 안산에 살면서. 어쨌든 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몇 개월만 일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분이 불씨를 이곳저곳에 좀 했었나 봐요. 저는 남아서 제가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고, 팀 다른 사람들이 다 개회식장을 다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 혼자만 남고. 이걸 반복되면서 그분이 다른 사람들을 다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단톡방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몰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팀 사람들이. 그분이 팀장을 딱 대동하고 와가지고 저한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일을 이딴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죠. 내가 그런 의도를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이미 팀장은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되지 않았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남아가지고 뒤처리를 다 하고 정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너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했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제 말을 이미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방어적이 되기 쉬워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막 분노를 하고 뭐 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나르시시스트에게 내가 연료를 주는 거예요. 봐봐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어. 봐봐 저 사람이 저렇게 분노하고 있어. 이러면서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을 원해요. 내가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은 그 나르시시스트의 불에 기름을 자꾸 부어주는 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를 방어한다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버리면 자 이미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쟤는 화를 잘 내. 쟤는 제멋대로야. 쟤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 쟤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쟤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묘사해 왔는데 여러분들이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얼굴 빨개지거나 자 막 분노하거나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이고 화가 많은 사람, 비이성적인 사람, 이상한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눈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르시시스트의 거짓 주장을 여러분들이 증명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르시시스트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들었던 크레이지 메이킹인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덜 부딪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뭐 함께 한 집에서 살아서 나르시시스트 엄마가 스케이프고트인 나를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같은 직장 내에 있는 사람, 뭐 같은 교회라든지 어떤 커뮤니티 내에 있어서 부딪혀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최대한 덜 부딪히고 나르시시스트의 공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컨트롤을 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나의 내면,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미지를 내가 컨트롤하고 주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주변 인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 한 명이고 그 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이미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던가 혹은 이런 가십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혹은 사회생활, 사회 경험이 좀 풍부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를 험담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경계하고 두고 보고 전체적인 상황을 지켜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사실은 싸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바뀝니다. 자, 이 주변의 인물들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세뇌되고 포섭되어지고 이 타겟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 정말 자기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그 나쁜 사람을 왜 벌 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이제 그게 단순히 그런 가십이나 소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리저리 막 말 퍼뜨리고 소문 내고 이간질하고 이런 행동 자체를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인물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매우 바뀌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플라잉 몽키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세뇌가 됐다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들을 이들대로 냅둬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조금 더 지혜롭고 조금 더 삶의 경험이 많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이라면 누군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험담을 하고 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을 보려고 할 것이고 하지만 바로 가담을 해서 뛰어든다는 것은 이들은 어리석거나 혹은 이러한 혼란과 어떤 이간질, 편가르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은 피해자인 여러분에게 매우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맞서 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나르시시스트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으면 나르시시스트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불리한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이 짓을 평생 해왔어요. 이들은 어디에 가나 평생 이 행동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르시시스트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짓을 계속 해오고 나중에 철이 들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평생 이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먼저 물밑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행동을 반복하게 되냐면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해서 친하게 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네 집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자신의 치부를 저에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부터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보통 여학생들이 한 3무리 정도로 나눠서 놀았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A라는 친구가 이제 B라는 친구와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지냈대요. 그러니까 한 6명이서 같이 이렇게 뭐 조별수업도 하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B라는 친구가 이제 뒷담화를 하면서 자기를 따돌렸대요. 자, 그런데 이미 이게 5월 정도 됐을 때는 다른 친구들도 다 이미 무리가 다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는 낄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외롭게 학기말까지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학기말이 됐을 때 이 B라는 친구랑 그 친구들이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렇게 해줘서 너무 미안해. 우리는 그때 너가 뭐 공주병 걸리고 이기적으로 굴고 뭐 그런 거라고 오해를 했는데 오해했다는 것을 알았어.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학기말 한 달 정도 해서 다시 그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네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랑 또 같은 반이 됐대요. 그러면은 얘는 지난 학년부터 이 친구랑 뭐 막판에 한두 달이지만 친하게 지냈으니까 또 이 B라는 친구와 함께 한 무리의 친구들과 어울렸대요. 그러더니 또 한 4월 정도가 되니까 이 B라는 친구가 다른 사람들한테 뒷담을 해가지고 자기를 또 따돌렸대요. 그래서 이미 4월, 5월쯤 됐을 때 다른 친구들은 다 무리가 형성돼서 본인은 낄 곳이 없으니까 혼자 지냈대요. 그런데 또 학기말이 되니까 다시 B와 그 무리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너를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지막 한두 달은 또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가지고 보내고 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게 무엇이었냐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나는 근데 그 아이와 초등학교 6년 중에 4년을 같은 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내내 자기는 따돌림 경험을 당했다고 해서 이제 부모나 선생님이 개입해주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누군가는 코칭을 해줬어야 했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행동을 어린 시절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제 굉장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내가 정말 열심히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거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또 그만둘 수는 없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좀 내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고, 자,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에 사람들이 나 같지 않구나. 나처럼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좋은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플라잉 몽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오히려 나르시시스는 뒤에서 가만히 있고 이 플라잉 몽키들이 더 나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플라잉 몽키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그냥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는 줄도 모르고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보질 못하는 사람들이죠. 범하기 쉬운 오류는 뭐냐면 나르시시스트나 플라잉 몽키가 목소리를 막 크게 내요. 다른 사람을 막 무적정적으로 험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좀 경계해야 된다. 모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된다. 모든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지켜보고 판단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용해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 그리고 이렇게 선동질을 하는 플라잉 몽키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착각하기가 쉬운 게 마치 이 집단의 전부가 이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라고 좀 느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은 이 나르시시스트와 플라잉 몽키가 몇 명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주장하나 보다. 뭐 갈등이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사람, 또 중립적인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피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 나르시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 타겟에게 불리한 싸움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떠나고 그만두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든 관계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나르시시스트랑 어리석은 플라잉 몽키들에게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떠나고, 회사라면 그만두고, 부인이나 남편이라면 이혼하고, 부모라면 독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시험 준비해가지고 공무원 됐는데 그만둘 순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엔 나르시시스트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마인드 컨트롤하고 내 잘못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런 가십이나 소문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이어서는 제가 직장 내에서 내 직장 상사가 나르시시스트일 때 그리고 동료가 나르시시스트일 때를 나누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